자, 지금부터는 5천냥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춘풍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춘풍이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 개과천선을 했을까요? 아니죠. 집어릇 개 못 준다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풍이가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갈 때 이때 춘풍의 아내 문 밖에서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 그리 더디온가 장사에 이익이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남편에 대한 배려요. 원래대로라면 현실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돈 가지고 오잖아요. 야, 확 한 번만 더 그래라. 확 죽여버린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마음씨가 좋은 아내인가 봅니다. 자, 춘풍이 반기면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 잘 있었는가? 여기까지 분위기 좋아요.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해서 남기듯이 여기저기 늘어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이 자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에이구 돈, 에이구 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짐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춘풍의 아내가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 드리거늘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차담상, 밥상요 이거를 별나게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뭐였는데요? 그지꼴, 머슴요 탁 주면 핥아먹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고생에 대한 배려죠. 아름다운 여성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춘풍이 온 교태를 다 할 적에 그 다음 기구하고 볼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교태는요. 아내가 상을 차려주니까 남편이 고마워요 여보 이런 교태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거만하다고요. 거만한데 원래 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서술자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또 뭐가 돼요? 편집자적 논평이 된 거예요. 그 개고생을 하고 돈을 찾아왔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거만하게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휘 저으며 하는 말이에서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면 얘의 말이 행위가 서술되고 있죠. 행위 서술.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얘의 이 거만하고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상 차려왔는데 반찬 투정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말이 이거 뭐였어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군데군데 짚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면 자바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젓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 호젓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가명 작은 집 추월내 집요. 그 꽃뱀집에 그 음식 좀 먹어보소.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뭐예요? 말요. 즉 말과 행위서술을 통해서 그의 거만함, 권위적인 태도, 즉 또 다시 바뀌지 않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집어릇 개 못 주는 문제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또 뭐겠습니까?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 문제 해결 누가 할까요? 지 스스로 뉘우칠까요? 그렇죠. 아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관리로서 이성적으로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온갖 교만 다 할 적에 어허 막 이런 거예요. 춘풍 안에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놓고 비장 의복으로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오니 라는 거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방식인 거예요. 춘풍 아내가 선택한 방식. 다시 비장으로 짠! 하고 바뀐다라는 거죠.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저기 보니까 웬 관리가 안 오거든요. 어이 저거 뭐지? 아 미치겠네. 비장 보면 트라우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장이 호령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평양에서 왔던 일을 생각하라. 내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호통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조금 전에 있었던 춘풍의 거만한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죠. 일단 잘못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부분에서 평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빵 날렸죠. 묶어놓고 때렸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진짜 놀란 거죠. 문 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쭈되 회계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장이 되어서 과거의 일을 떠올려주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못 뉘우쳤으니까요. 춘풍이 여쭈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또다시 보세요. 소인에게는 상의로소이다. 이렇게 되죠. 완벽하게 5G처럼 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평양에서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서울 자기 집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서울에서 어떻게 됐냐? 춘풍과 아내가 있는데 얘는 다시 권위를 내세우는 아주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만한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아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비장으로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춘풍은 이 비장에 대해서 저렇게 태도가 바뀐 거죠. 이렇게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쩔쩔, 맨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비굴. 이렇게 태도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하하하 박장대소 할 수 있는 거죠. 해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해학성은 뭘 드러내고 있어요? 가부장적 권위를 실추시켜 버리는 거죠. 맞죠? 앞부분에 설명했죠? 그 다음 이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그 권위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 풍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회계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나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대개 무난하라 하였더니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및 박승지 댁에가 술 먹고 대차여 종일 놀다가 호련히 내가 왔다는 말 듣고 내 집에 왔으니까지 끊어볼게요. 야, 너 인사하라 그랬잖아. 인사 왜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네 집에 왔으니 흰 죽이나 써 달라. 이건 뭐예요? 밥해 임마. 이런 거죠. 자, 조선시대예요. 남자가 부엌에 가서 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 발언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부장적 권위를 실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지금부터 당연히 떠오르겠죠?
하니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 줄 있을 쏜가. 딱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손수 죽을 쏘려고 죽살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내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이거 일부러 하는 거죠. 골려주려고. 자기가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내면 야, 네 아내 어디 있어? 인마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개빡침이 일어난 거니까.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춘풍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가족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해라. 무가내가 뭐냐면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쩔쩔매는 춘풍의 태도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쌤통이다 이 새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으로부터 권위는 툭 떨어지고 해악성 일어나고 가부장적 질서가 뭐 되는 거예요? 풍자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회계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쓰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자기 남편 행위가 이런 거예요. 그제야 죽상을 드리거든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내가 평양감령 추월이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 머슴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먹으라. 평양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반복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게 만들기 위함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 먹는지라.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행위를 통해서요 그냥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이 드러나겠죠. 해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짝시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할까요? 뭐뭐 거동 보소 이런 말이죠.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요. 그 다음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이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볼런가 아, 저 새끼 사람 구실할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속이기를 더하자니 차마 웃어 못하겠다. 이런 거를 복잡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자, 그 다음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남편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발가 벗겨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회계 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며 하는 말이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며 춘풍의 등을 밀치며 하는 말이 뭐뭐는 말이 이거 역시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요. 안목이 그다지도 무도한 건 넌 네 아내도 못 알아보냐? 멍청아 이 비읍 시오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왕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원래 다 알고 있던데 네가 어쩌려고 하는지 그냥 한번 본 거야 라는 거죠. 체면 차리려 하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왜 나와? 아이고 개쪽팔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고 그날 밤 부부들이 원앙금침 좋은 이불요 신혼부부들이 덮는 이불요 펼쳐 덮고 누웠으니 까지는 이야기 속의 상황이에요. 아주 그만
제법 이로구나 라는 것은 그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누구의 생각이요? 서술자의 생각이요. 여기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한 입을 덮고요. 저는 혼자 덮어요. 자, 그렁저렁 자고 나서 이튿날 호조돈을 다 바치고 이제 가지고 온 돈 뺏긴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갚은 거예요. 상급한 수만양 재산으로 노비 전답 다시 장만하니 이제 재산이 다시 일어났죠.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녀하여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부럽다. 화목하게 평생 활락이 좋으시고 그른 것 없이 지냈구나. 자, 이거 보면 아주 긴 이야기를 줄여버렸죠. 요약적 제시요. 끝에는 그냥 확 줄여서 행복해 이러고 끝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저 여자로서 손수 남복하고 회계비장으로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 같은 난군도 데려오고 호젓돈도 수세하여 부부들이 종신토록 살았으니 망고의 해로한 일인 고로까지가 앞에 PPT 내용과 이어지는 요약적 제시요. 마지막에 이제 대강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대강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여자 되거든 이런 일 효칙하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자, 이거는 이 앞에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또 서술자가 넣은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근데 이 편집자적 논평 내용 중에 이런 일 효칙하소서라는 것은 앞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자 있거든 그 아내의 행위를 뭐 하라? 본받아라. 본받아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 혹은 권유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제법 재밌는 이야기예요. 모질이 남편이 좋은 아내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춘풍전 살폈습니다.